전국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모두의 뉴스민 11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박준혁 기자, 이상원 기자, 전영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좀 맞은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갑자기 비 얘기랑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네. 살이 많이 빠졌다고 들었는데 전영길 기자. 네, 2.5kg 빠졌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네. 잘 빼줬으면. 왜 잘 못 지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운동도 하고 다니고. 네, 집에서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넘어가요. 아, 네. 첫 코너는 오늘은 이 기자님 순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뭐 안 해요 그거? 네, 네. 브리핑 안 해요? 네, 오늘 대본 보여줬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대본에서만 생각시킨 줄 알았지. 왜 브리핑 안 해요? 오늘 네, 할 게 많아서. 오늘 할 게 많아서요. 아, 할 게 많아서. 네. 오늘 코너가 모두 4개입니다. 브리핑 빼고도. 예. 그 방송을 또 길게 하겠네요. 힘들겠네. 아니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빨리 하시죠. 네, 이번 코너는 이 기자의 굵은 감성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굵은 감성으로 대구 시장을 살펴보고 있고 계신데요. 일단 이 기자님이 직접 현장에서 찍어오신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90만 원을 받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왜 90만 원을 받았는지, 뭐 때문에 90만 원을 받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11월 14일에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저희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1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는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을 했고, 법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판결을 했어요.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권영진 시장은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이 되면, 대법원까지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90만 원은 100만 원에 안 되니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뭐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원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더 이상 법정에 나오고 싶진 않다라고 해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의 말을 하긴 하셨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고요. 검찰에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은 피의자 신분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형을 지금 90만 원을 베이스 라인으로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피고인에서는 양형부당이나 이런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만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면은 이걸 올릴 건가 말 건가 여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져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찰이 항소를 하면 자연스럽게 권영진 시장 측에서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대구 각계 단체, 뭐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어쨌든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라면서 뭐 성명도 내고 당일날 논평도 내고 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뭐 시민단체 쪽에서는 뭐 어떤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이제 벌금 100만 원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벌금 90만 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해줬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데 법원이 판결을 할 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판결한 이유가 이제 법원에서 설명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간략하게 그 위법 행위들이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그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수준의 위법 행위로 민주적인 절차로 당선이 된 국민의 대표자, 시민의 대표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만큼의 처벌을 하는 건 과하다라는 게 주요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90만 원형이라고 선고를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두고 시민단체나 정당,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쨌든 검찰과 법원이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죠. 150만 원 검찰에서 150만 원 구형을 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이게 이 이상은 처벌하지 말고 이 정도 수준에서 보통 구형한 대로 처벌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뭐 100만 원이 이상을 만약 1심에서 선고를 한다고 해도 뭐 2심 항소심 가고 하면서 감형되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하면은 직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뭔가 좀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짜고 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이 재판부가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 11 형사부에서 지금 지방선거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피의자들 재판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각급 지원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 이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게 1심 판결을 한 게 10건. 10건 다 그러면 10건인데 이 중에서 현직이 연루가 됐던 사례는 2건이었어요. 이제 구의원들이 허위 경력 기재로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현직이 연루가 됐던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벌금 80만 원 둘 다 똑같이 둘 다 80만 원. 네, 수성구 의원 네, 한 수성구 명이랑 의원과 남구 의원 한 명. 남구 의원 이렇게 각각이 똑같은 이유로 그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80만 원으로 판결을 했고요. 이 경우에도 대충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건 이 중에 제가 한 건 수성구 의원 판결할 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선거 경력이 처음이고 그리고 뭐 선거 결과 꽤 큰 차이로 경쟁자와 이겼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과하지 않다. 과한 수준이 아니고 경미한 수준이어서 또 비슷한 논리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로 뽑은 사람을 이 정도 위법 행위로 당선 무효로 하기에는 과하다라고 해서 벌금 8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10건 중에 제가 지금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 6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했고요. 5명이 또 그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게 6건, 5건 하면은 11건이잖아요. 제가 아까 10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 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벌금형을 받아서 각각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징역형이지만 실형을 산 사람은 또 없어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재판부가 이렇게 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근에 공직선거법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뭐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만 유독
뭐 봐줬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례만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시민의 대표자 이 대표자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여기서 그 당선 무효형을 내리게 되면 선거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쓰게 되잖아요. 비용적인 네. 면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공백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대구에 그 산적한 가재가 있고 그 권 시장이 공판 중에 주장했던 네, 그 그런 얘기 변론 하셨죠. 요지를 재판부도 인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내가 없으면 공백이 생길 거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주목하면서 봤던 거는 지금 직무수행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권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지도가.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판결문에는 저 인용이 된 건 못 봤고요. 네. 아 선고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거할 때도 그런 얘기는 특별하게 제가 그 이 기자 기사에서 본 걸로 알고 있어서. 제 기사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당선 무효형을 내리는 거는 너무 좀 과하다. 그리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말 혹시나 정말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권영진 시장이 좀 경한 판결을 받은 게 아닐까 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는 봤어요.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관계나 뭐 이런 것도 좀 뒤져는 봤는데 특별히 뭐 짜다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관의 무슨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영향을 받았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뭐 사법거래 의혹과 같은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렇게까지 있다거나 볼수 뭐 있는 그런 지점은 네. 없었어요. 뭐 변호인단 중에 대구 고법원장으로 퇴직한 분이 계시긴 했지만 이분이 퇴직한 것도 8년 전의 일이고 2010년에 변호사 보통 정관 예우는 한 2년 정도 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권 시장이 공판 중에도 계속 어쨌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부끄러운 일이다고 밝혔고 그 선고 끝나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참 저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도 납득은 좀 안 됐었거든요. 이게 즉흥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보통의 범죄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니까 계획 범죄는 당연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범죄는 대부분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법원 취재를 가봐도 거기에 이렇게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이렇게 잡혀오는 분들도 보면은 사건들이 우발적인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뭐 살인 미수 사건인데 술 먹고 우발적으로 뭐 이게 요즘에 술 먹고 어떤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뭔가 순간적인 감정이 욱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오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죄는 죄인데 네. 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런데 또 이게 또 다른 부분이 또 겹쳐지는 거죠. 이게 공직선거에 시민의 대표로 선출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법권으로 단박에 이렇게 처단을 해버리는 형식의 처벌을 하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도 곰곰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도 그 즉흥적 우발적 이 부분이 좀 재판부가 궁색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앞에서도 서술을 하고 있어요. 권영진 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재질이 크다. 그리고 권 시장이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3번 치러봤고 시장 선거도 2번째 치르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했지만 3번 중에 2번 떨어졌어요. 예. 이거 1번 당선이 됐었는데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기에는 알만한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직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숙지가 처음 선거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은 재판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즉흥적 우발적 그러면 이 낙선한 조성재 달성 군수 후보 사무실 가서 자 우리 조성재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하는 게 즉흥적이었다. 네. 그 조성재 후보 사무실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즉흥적이고 우발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고 판사가 이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조성재 의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후보가. 행위로 영향이 별로 없었다 네. 이런 건가요? 그래서 떨어졌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조성재 후보의 지지자거나 뭐 한국당의 당직자거나 뭐 그래서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한들 큰 영향을 미칠 게 없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조성재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 시장의 발언이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안의 중요도가 낮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권 시장을 살린 건 김문호 군수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당선된 조성재 만약에 다음에.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네. 그러면 이게 참 그것도 박빙으로 네.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은 그렇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김문호 군수도 원래 이렇게 한국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나오려고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기 때문에 한국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김문호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마음이 바뀔 사람도 네. 있었을 수 있고. 염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권 시장이 누구를 지지하냐 뭐 이런 걸 봤을 수도 있는데 김문호 군수가 조성재 후보를 꺾어버리는 바람에 네. 다행히 권 시장은 좀 살아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네요. 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네요. 네. 그러고 나서 어제죠. 김문호 군수가 권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또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뭐내나? 달성군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걸 냈나요? 네. 제가 못 봤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 시청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청에서도 돈을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대구는 그 부분이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8개 구군 청장들 군수랑 협의가 안 됐었는데 김문호 군수가 무소속이잖아요. 꿀릴 게 없는 거죠. 네, 꿀릴 게 없는 거. 내가 권 시장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권 시장 당신을 살렸다. 뭐 이걸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다시피. 노리시나요? 이거 갑자기스럽게 나이도 많으신 분이 갑자기 이제 삼선이잖아 이번에 마지막 네. 그렇죠. 임기인 걸로 아는데 통 크게 뭔가 이렇게 네. 인심을 쓰셨네요. 근데 이 갑자기 김문호 군수 이야기가 좀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김문호 군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은 후보도 꺾고 그렇죠. 당선됐던 대단한 분이시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치면 이 대마이가 있다. 대마이가 이 표준어가 뭐죠? 표준어가 뭐죠? 표준어도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전국 방송인데. 표준어가 대마이. 뭘까요? 표준어가 아니고 서울말이겠죠. 대마이가 표준어죠. 대마이가 표준어라뇨. 여기서는 지금 표준어인 걸로. 지금 표준. 경상도에서 담력 표준어죠. 뭐 이런 거죠. 담력. 담력? 담력. 담력? 대담함. 사자성어로 호연지기가 있다. 호연지기. 네. 그게 제일 가깝겠다. 네. 호연지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넘어가서 좀 간략하게 권 시장 판결의 즈음에서 지금 단체장들 대구 경북의 단체장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들 걸려 계시잖아요. 누구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소위 빅3라고 불리던 분들이 빅4죠. 이제 빅4 전체 다 하면 빅4인데 그중에 3명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저 대구시의 의장은 아니. 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까지 포함하면 빅4인데 빅4인데 그중에 네. 이철우 지사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네. 빼고 빅3가 지금 그렇죠. 재판에 갈 위기에 있는 네.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강은희 10월 교육감이랑. 25일에 그 경북 교육감이 기소가 된 네.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강은희 교육감도 강은희 대구 교육감도 그 권영진 시장 판결 나기 직전 전날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그렇고 배지숙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빅4에는 빅3에는 들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대구시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그 뭐 저희가 또 오늘 다루나요? 네, 네. 있습니다. 표절 여부? 제일 네, 뒷 표절 코너에. 그 논문 표절 건으로 뭐 허위 사실 유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네네. 검찰에 송치가 됐죠. 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서 뭐 살아나실 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고 아마 각 교육감들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은희 교육감은 좀 늦게 기소가 돼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아직 시한이 남아 있지만 임종식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3주 이상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어떤 가부간의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 제가 봤을 때 뭐 당선 무효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차피 그 네. 재판부 같은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아니죠. 재판부로 가요. 임종식 교육감은 그 포항 지원으로 포항으로 가나요? 예. 아 지금 포항 그 검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네. 지청으로 넘겼거든요. 지청에서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포항 지원에서 하겠고 강은희 교육감은 재판으로 넘어온다면은 이번에 권영진 시장을 판결한 그 1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있어요. 권 시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잖아요. 명백했잖아요. 근데 권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안 나왔는데 사실 강은희 교육감의 경우에는 재질은 커요. 그렇죠.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게 그냥 공선법을 위반한 것보다 재질은 큰데 이게 정당명을 뭐 홍보물이랑 선거사무소에 기입한 것 때문인데 문제는 이걸 선관위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홍보물에 그 정당명을 기재를 한 건 선관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입한 걸 강은희 후보가 후보 당시 배포를 했을 때 선관위가 일정 부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그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더 밝혀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거 공보물 안에 그 새누리당 경력이 포함됐다 이거였는데 그 선거 사무소 안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새누리당 후보 경력을 적어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건 선관위랑 무관하게 네, 안에서 그렇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권 시장이 조성재 후보 사무실에서 막 지지 선언한 거랑 같은 밀폐된 공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당선 무효형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뭐 거기 와서 보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 네. 지금 쟁점은 어쨌든 강은희 교육감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그 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서요. 그때 당시 쓰던 후보 시절에 쓰던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몇 대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근데 휴대폰을 뭐 몇 대를 썼다는 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몇 대를 후보가 압수했어요. 예? 몇 대 한 여러 대를 압수를 네. 했는데 그 중에 몇 네. 대는 한 대는 잃어버렸고 뭐 한 이런 대는 잃어버렸나 보네. 그리고 뭐 받아 버렸나 봐. 이 뭐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이런 말씀도 뭐 추가로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은희 교육감의 그 선거 공보물 담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강은희 교육감이 그냥 믿고 맡겼을 가능성도 저는 뭐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감 후보가 막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컨펌을 네.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냥 뭐 믿고 네. 밑에 이제 실무자들. 실무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한테 맡겨놓을 가능성도 네. 높다고 저희가 볼수 약간 있습니다. 뭐 급이 낮은 B급 방송으로 전환한다면 강은희 교육감과 이번에 압수수색 당한 강은희 교육감의 아들이 제가 학교 동문입니다. 어디 동문 대학교 얘기해요. 네, 대학교 그럼 동문입니다. 저희도 동문이네요. 네, 우리 모두가 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정당당하게 정론직필하는데 애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넘어가시죠. 네, 이 아, 정도는 뭐 선거법 위반. 네,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쪽에서도 모든 교육감 선거를 하는 후보 측에서 사실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기획사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근데 맡기면 돈을 주고 맡기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비 후보 시절에는 자기 직계 가족과 그리고 선거운동원으로 지정한 3명에 한해서만 유급 사무원으로 둘 수 있는 거죠. 돈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예비 후보들 대부분 선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본선거 전에 뭐 공약 개발하고 유인물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걸 본인이 다 직접 못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잖아요.
정당이 없으니까 조직이 이걸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맡겼는데 보통은 이후에 계약해서 진행을 하는데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악의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3는 다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무엇보다 열받는 거는 우리 배지수 의장님께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 전화도 안 받는데. 예. 그러니까 기소는 될 만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따가 전해드리겠지만 모든 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공직선거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구시의원 당선자들을 했죠. 그거는 했고 네. 추가적으로 배 의장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네. 또 진행을 할 거다. 네, 지금 오늘이 끝이 아니다. 네, 경북 도의원들 다 모아놨습니다. 아, 경북 도의원들까지 이 불똥이 튀었어. 경북 의원들 그 한마디 때문에 배 열받겠다. 의원님의 한마디 배지석 때문에. 의장이 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경북 도의원까지 불똥이 튀었군요. 네. 네, 일단은 그 배지수 의장 논문은 오늘 뉴스민 모두의 뉴스민 마지막 코너 모두의 강장 코너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자의 굵은 감성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